목표 레드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레드존은 적조 예측 모니터링 인공지능 모델로 통해서 예측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잠시만요. 네, 첫 번째 목표입니다. 저희 인풋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적조 예측 해양 기후 데이터의 수치 데이터와 적조 예측 이미지 보도 데이터라고 해서 엽록소를 저희가 들고 왔고요. 마지막으로 타겟 데이터로 적조 지수에 대한 이미지 데이터들을 인풋으로 넣게 되면 다음과 옆에 오른쪽과 같이 아웃풋으로 적조 예측된 이미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로 목표로 했고요. 그리고 나서 네. 첫 번째 원스텝으로 저희가 먼저 해야 했던 것들은 해양기후 데이터를 예측하는 모델들로 제일 좋았던 모델을 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스텝 2에서 한 번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스텝에서 해양기후 데이터를 정확도로 통해서 예측 모델을 선정하였고요. 그 다음에 2스텝 CVA라는 모델을 학습을 통해서 이제 해양기후 데이터 수치 데이터랑 적조 이미지 데이터를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시각화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왜 원스텝이 들어가냐고 물어보신다면 원스텝에 있는 제일 좋았던 모델을 여기서 C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들어가는 인풋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스텝에서 이러한 과정들을 걸쳤습니다. 네, 데이터 관련입니다. 데이터들은 이제 남해안 쪽에 많이 적조가 생기기 때문에 총 5군데의 해양 기후 데이터를 갖고 왔습니다. 추자도, 거문도, 통영, 거제도, 울산까지 들어갔는데 여기서 울산을 저희가 포함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남해안과 또 동해안 경계선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까지 포함해서 총 5군데의 해양 기후 데이터를 갖고 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강수량, 수온, 기후, 풍속, 풍량에 대한 부분으로 갖고 왔고요. 이 부분을 갖고 온 이후로는 이제 저희가 어떠한 논문에 의거해서 이 총 5가지 데이터에, 5가지 컬럼이 적조에 많은 영향성을 끼친다는 논문 자료로 인용해서 저희가 총 5개를 선정해서 기후 데이터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이미지 데이터는 국가해양위성센터에서 2가지를 갖고 왔고요. 원래 총 4가지였습니다. 저희가 근데 원래 4가지에서 2가지로 줄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다른 데이터들이 없는 것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너무 부족한 부분들은 다 제외하고 제일 잘 나와 있는 데이터들로 엽록소랑 적조로 선택해서 이미지 데이터를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센서 데이터는 23만 7천 건이고요. 이미지 데이터는 약 3,800건인데 이렇게 보시면 너무나 언밸런스한 상태로 보이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불균형이 일어났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센서 데이터에는 이제 하루당 24개의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는 1시간 단위지만 하루에 8개에서 많게는 10개의 데이터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불균형해질 수밖에 없었고 또한 이미지 데이터는 수집 당시에 용량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루치의 용량이 1기가가 넘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거를 저희는 해결하고자 CVA 케이스 중에서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준지도 학습을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원스텝의 해양기후 데이터 예측 모델입니다. 처음에 SG 부스트를 사용하여 보였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실험 방법으로는 실측 데이터랑 조건이라고 나눠져 있는 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저 실측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저희가 라벨링 당시에 실제로 적조가 일어났던 때를 전부 실측으로 보았고요. 조건은 이제 해양 기후 데이터에서 적조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에 갖춘 범위 내에 있는 엔드로 묶어서 네, 그거를 라벨링 한 걸로 이제 실험을 한 거고 저희가 8대2, 7대3, 5대5로 트레인하고 테스트 분할로 실험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각각 분할 비율로 확인하고자 했던 것들은 비슷한 양상성이 있는지를 좀 파악하고자 저희가 데이터셋을 분할했고 또한 같은 실험들을 반복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과정 중에서 저희가 얻고 싶었던 것들은 저희가 이때 아이펜에서 이때까지 배웠던 모든 모델들에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감각을 좀 익히고 싶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실험에 응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가설을 먼저 세워보았습니다. 깊이가 깊어질수록 모델의 예측 정확도가 감소할 것이다. 첫 번째 이렇게 가설을 내세우고 저희가 실험을 진행한 결과 위에 데이터를 보시면 저희 맥스뎁스라는 게 이제 깊이를 관여하는 파라미터입니다. 이거가 지금 21로 높아졌을 때 정확도는 91에서 90으로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들을 양상성을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얻었던 게 깊이가 깊어질수록 모델의 예측 정확도는 떨어지구나 라는 걸 얻었고요. 다음은 샘플링 비율에 따라서 정확도의 영향성이 클 것이다 라고 저희가 먼저 가설로 세워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실험한 결과 샘플링 인적 비율의 이상이나 이하의 경우 정확도 영향성이 크게 관여하지 않는 구간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네모 박스들을 보면 이제 영향성을 끼치지 않는다는 게 보이는 양산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도에 대해서 이런 샘플링 비율은 크게 관여하지 않는구나를 먼저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LGBM에 대한 모델도 똑같이 이전 모델과 같이 똑같이 실험해야 했고요. 여기서 처음에 가설을 좀 세워보았던 게 표지자 규모가 작아질수록 정확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먼저 가설을 세워보았습니다. 이랬을 때 규모가 작아질수록 다양성의 증거로 정확도가 향상될 수 있다는 잠재 파라미터로 저희가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좀 어큐러시에서 별로 미동이 없는데 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저희가 이게 썸샘플리 폴빈이라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많이 주어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썸샘플에 관하여 이제 전체를 20%를 쪼갠 건데 거기 안에서 이제 범위가 넘어감으로써 이게 썸샘플과 일치하는 양상성을 지금 보여줘서 이제 크게는 많이 볼 수는 없지만 작은 뒷다리까지 보신다면 정확도의 향상성을 기하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가설입니다. 이제 가중치의 감소 교제를 통한 가적학 최적화의 비율은 1대1로 최적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걸 먼저 저희가 가설로 내세웠습니다. 네, 이거는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또 얻었고 증명을 통해서도 알아내었습니다. 여기 밑에는 저희가 증명했던 법이 있고요. 여기서 1대1로 되었을 때 최적화가 된다는 증명을 했었고 이거를 실험을 통해서 보았더니 실제로 저희가 여기 조건부가 실측에 대한 실험을 동시에 진행했을 때 제일 좋은 어큐러시를 내비치는 곳을 보았을 때 이제 최적화가 이루어졌구나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LSTM과 GRU는 똑같은 비슷한 모델로서 저희가 동시다발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것도 전과 같이 똑같이 실험을 진행하였고요. 현재 이렇게 보시면 좀 튀는 값들이 좀 보이실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로는 중간중간에 이제 실측에서는 패턴 자체에서 좀 튀는 패턴들이 이제 약간씩 보이는 것들을 이제 로스로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건 밸류데이션 로스였고 실제로는 학습이 잘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는 봐왔기 때문에 학습은 잘 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좀 했고요. GRU도 마찬가지로 네, 학습이 잘 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결과 분석을 통해서 알아본 거는 아무래도 빠른 과적합이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들이 좀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간단한 모델의 구조의 한계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너무 단순하게 모델을 짜다 보니까 드롭아웃 같은 것들이나 러닝 레이트 조절을 좀 덜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요. 이제 또한 이제 이것들은 이제 시퀀스의 구성 요소들로 이제 패턴을 관계성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패턴을 적게 조정해서 변화도를 크게 보질 못해서 이 아이가 이 모델들이 정확하게 정확도를 판단할 수 없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데이터 분할 비율을 저희가 3가지로 잡았지만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양상성을 보이는 것도 있었지만 중간중간에 저희가 많은 가설 중에서 제외됐던 부분들도 이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또 튀는 예문들을
존재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도 비율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마지막에 평가 스펠 한계가 저희는 문제점을 좀 잡았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큐러시에 대해서는 평가를 했지만 다른 거에 정말 이 아이가 정확도에 대해서 어떻게 맞추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 저희의 이제 메인인 CVA의 모델 학습입니다. 처음에 이제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2019년부터 2020년 이미지를 보시고 2021년부터 2022년의 이미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 다 저희가 원본을 두고 온 개념인데 보시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이미지를 보시면 해양 경계면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혹시? 오른쪽에 지금 해양 경계면이 보이고 있지만 왼쪽에는 해양 경계면이라고 할 수 있는 선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람으로서 판단할 때도 어디서 지금 족조가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왼쪽에 같은 경우에는 단색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족조인지 아니면 구름인지 땅인지 정확하게 저희가 지표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제 해결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처음에 로그 스케일을 통해서 N면 경계값들을 분리해줬습니다. 그리고 RGB 밴드를 통해서 해양 경계면들을 더딥혀 준 겁니다. 네. 그리고 로그 스케일을 저희가 해줬던 이유 중은 이제 족조라는 것들은 이제 조금 있어도 표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원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최대치로 올려줘서 확실하게 구분 짓기 위해서 저희 로그 스케일을 좀 해줬고요. 그 다음에 명암비를 조절해줬습니다. 그 이유는 중간에 이미지를 보시면 옅은 해섞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족조가 일어날 족조의 너무 작은 양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라벨링 할 때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없애주고 정말 족조가 일어났던 부분들을 확실하게 저희가 구분 지어주기 위해서 명암비로 조절해서 라벨링 작업이 용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다음 문제점들은 이제 해양 경계면의 색상이 달랐던 문제점이었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옆에 빨간 박스에 보시면 족조를 표시하는 색상이 일치하기 때문에 정확한 족조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처리로 이제 이미지 합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똑같이 맞춰줬습니다. 검은색으로요. 네, 그리고 CVA의 구조입니다. 저희가 인풋으로 지금 이미지 데이터랑 컨디셔널 인풋이라는 이제 수치 데이터를 넣고 인코더를 통해서 출력된 값을 다시 푸는 디코더를 통해서 제너레이터를 하며 저희 아웃풋과 같은 적조 예측된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을 넣었던 거는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께서 CVA에 대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아서 저희가 간단하게 구조화를 좀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시문으로 조금 넣었던 부분이고요. 여기 안에서도 저희는 백본 네트워크로 이제 CV를 담당하는 것들도 넣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이제 CVA의 실험 방법이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트레인 데이터를 100%를 썼습니다. 지금 있는 모든 데이터를 쓰고 테스트 또한도 트레인 데이터를 썼습니다. 말 그대로 오버피팅을 통해서 이제 출력된 이미지의 예측 정확도를 확인하여서 이 아이가 정말 예측을 잘하고 있는지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 먼저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 전에 앞서서 이 CVA라는 것들은 전 원본 모델에는 이제 64 곱하기 64 이미지를 썼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모델의 크기가 거의 2000에 가까운 수치였기 때문에 과연 잘 될까라는 것도 있었고, 만약 이미지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이미지의 화질이 너무나 안 좋지 않을까라는 거를 먼저 가설로 사였습니다. 그거를 눈으로 확인한 결과 확실히 256과 512, 또 1024를 확인해 주시면 굉장히 해상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확실하게 해양 경계면이 보여야 하기 때문에 출력 이미지 선명도를 위해서 1024로 입력 값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실험 방법 정확하게 세 가지로 저희가 다시 분류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2019년부터 20년 이미지 데이터를 통해서 샘플 데이터를 사용했고요.
이 이유는 시각화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과연 제너레이터로 잘 될 것일까? 일단은 먼저 증명을 해야 됐었습니다. 잘 되는가? 이 모델이. 그리고 두 번째는 2019년부터 21년에 서로 다른 이미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특징의 이미지를 넣었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제너레이터가 되는가를 통해서 이제 모델이 이미지 특징을 파악할 때 전체적인 특징점을 고려하는지 아니면 좀 더 색상에 더 분포하여 고려하는지 그게 저는 좀 궁금했기 때문에 이 실험을 진행하였고요. 마지막에는 2019년부터 21년에 라벨링이 된 타겟 데이터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라벨된 데이터를 통해서 잘 학습되어 예측을 잘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실험 결과인데 이제 에포크를 통해서 저희가 실험 데이터를 보시면 학습률이 올라갈수록 잘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여기 빨간 박스에 보시면 어느 순간이 되면 이렇게 빈 화면이 나오는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처음에 문제점이 왜 로스 난이 나오고 이걸 제너레이터 시키면 왜 빈 화면이 나올까? 라고 먼저 했을 때 원인을 가설을 두 개를 저희가 세워봤습니다. 일단은 왜 나오는지 정확히 잘 몰랐기 때문에 가설을 세워서 먼저 확인했고요. 첫 번째 가설로는 수치 데이터에 비해서 이미지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해서가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지 크기에 대해서인데 이게 학습이 진행되면 될수록 연산의 값이 너무 많아져서 메모리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인으로 판단되었던 것들은 로스의 계산, 시기 오류가 났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이제 해결 코드로 보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20F까지 올렸을 때도 로스의 난은 나지 않는 것으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미지에 이제 특징이 다른 이미지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단면적으로만 들고 와서 좀 판단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넣었을 때 지금 보시다시피 해양 경계면 또 비슷하게 그려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데이터로 더 많이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색깔이 조금 어중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단색으로 보이실지언정 다음 보시면 이렇게 보라색 계열 비슷한 모양으로 지금 색상을 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앞에 있는 것들도 색상이 없는 원 채널이 아니고 3 채널인데 저희가 이제 학습의 그 단면적만 들고 오다 보니까 보여지는 게 어떻게 보면 원 채널로 보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 이미지를 통해서 알게 된 점은 이제 이미지의 색상보다는 특징점을 더 많이 보는구나 라고 판단했고요. 다음은 이제 샘플 라벨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모델 학습한 결과입니다. 보다시피 저희가 이렇게 예측한 제너레이터들을 보면 굉장히 정확도가 떨어진 거를 눈으로 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적조가 있는 파트에서는 아예 적조를 생성하지 못하는 결과치도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이거를 처음 준지도를 사용해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미스가 나는 부분을 아직 잡지를 못해서 저희가 이런 결과를 좀 냈고요. 시간적인 부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느낀 점을 좀 얘기하자면 저희가 3명에서 하다 보니까 인력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력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 중에서 혼자서 담당하다 보니까 굉장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일단 데이터 수집이 다른 팀들과 다르게 오픈 데이터가 아니고 직접 구하러 다녔어야 하는 부분도 있었고 이게 수동으로 다 수집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걸렸고 거기다가 라벨도 혼자 하다 보니까 이제 바운딩 박스가 아니고 폴리곤으로 일일이 다 수동으로 좀 하는 경향이 있어서 굉장히 좀 오래 걸렸던 부분이 있고 그거를 좀 대체할 인력이 있었으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것도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 수집과 또 모델 학습에 관한 것들을 조금 배분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협력 부분입니다. 협력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소통 간에, 의사소통 간에 조금 차질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딜레이들까지 제가 고려하지 못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약간의 이런 결과가 있다고 판단하여서 약간은 아쉬운 결과로서 여러분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서위원님들은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이영빈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개인 프로젝트잖아요. 그렇죠? 개인 프로젝트인데 되게 독특한 주제를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이제 조류 예측. 이제 왜 조류 예측을 하게 됐는지 이런 게 이제 좀 발표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거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 그리고 약간 저는 그런 면에서 차라리 왜 우리가 적조를 선택했고, 그리고 논문에서 이거에서 뽑아왔잖아요. 데이터셋을. 근데 그걸 차라리 약간 이디적인 면에서 이게 실제로 연관성이 있다. 이런 걸 딱 보여준다고 하면 되게 풍부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한번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적조 예측을 먼저 주제로 뽑은 이유는 현재 2021년부터 2022년의 주제로서 ESG가 굉장히 활발하게 주제로 많이 삼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서 많이 조금 주제를 잡고 싶었습니다. 그 예측으로 저희가 여름에 개강했던 기수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 해양 쪽, 특히 저희는 부산에 살기 때문에 해양 쪽에 더 기울여서 적조라는 것들로 좀 더 했고요. 그리고 마침 그때 이제 뉴스 기사들로도 녹조나 적조에 대한 피해도가 좀 높다는 기사를 좀 저는 접했기 때문에 그걸로 아이디어를 삼아서 좀 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EDA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을 넣을까 했지만 그걸로 하면 좀 발표할 때 과연 잘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게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제외를 좀 하고 팩트만 조금 전달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제외를 좀 하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업 프로젝트면 그래도 약간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개인 프로젝트고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미리 발표 자료를 다 봤을 때 되게 독특했거든요. 적조 예측을 했던 팀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그래서 이런 거 좀 잘 설명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님께서는 질문 더 있을까요? 질문해도 될까요? 네, 경훈님. 그래서 아까 발표하실 때 그 이미지랑 저기 시계열 일반적인 그냥 메타데이터랑 데이터 개수가 되게 많이 차이가 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하루에 1시간씩에서 24번 샘플링 되는 쪽이 있었고, 그다음에 하나 이미지는 하루에 이제 8개에서 10개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이제 개수 차이가 아까 23만 대 3,800이어가지고 그게 훨씬 많이 차이가 나길래 궁금했어요. 네. 네.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어, 어, 일단 저희가 샘플로 진행할 때는 그에 맞게 좀 조정해서 메타데이터도 좀 조정해서 저희가 CVA를 모델을 돌렸고요. 그 이후에는 아까 마지막 실험, 라벨 실험을 할 때는 모든 데이터를 넣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좀 많이 차이 나는 거에서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데이터가 메타와 이미지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CVA 중에서 세미 슈퍼바이저 러닝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CVA에서도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뭐 슈퍼바이저 러닝도 있었고 세미 슈퍼바이저도 있었고 정말 나아가서는 이제 그냥 비지도 학습도 있었습니다. 네, 그중에 저희가 이미지 데이터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중지도 학습으로 저희가 넘어간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조금만 더 명확하게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네. 발표하신 거를 못 들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들은 걸 수도 있는데, 아까 샘플링 차이가 24대 8에서 10개라고 하루에 잡히는 게, 그러면은 하루 샘플링 차이는 2배 조금 안 되게 차이가 나는 건데, 아까 총 개수가 23만 개라 이렇게 하길래 이미지를 훨씬 적잖아요, 이미지가. 거의 50배 80배 가까이 적은데 그 개수가 왜 차이가 나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네, 그것도 이제 제가 PPT 안에 넣었지만
이제 들고 오는 수집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가서 직접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컨택의 문제도 있었고요. 아, 네, 컨택의 문제도 있었고, 두 번째, 갖고 올 때 용량이 너무나 컸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2달치에서 3달치를 들고 오는데도 하루에 한 몇백 기가를 들고 와야 돼요. 한 달만 해도 한 100에서 200기가를 차지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8장을 365일 동안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100에서 200기가를 소유하다 보니까 이 용량을 다 들고 오기가 그렇고 계속되는 방문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거기서도 프로젝트를 들어가는 것도 있고 보안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아,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네, 네네. 진행을 좀 하였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 그리고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아까 저기 뭐지? 그, 인퍼런스 할 때 그 결과가 그 타임 스텝이, 그러니까 시간 단위가 클수록 더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 네. 그 이유가 혹시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타임 단위가 더 세밀할수록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클 때 더 잘 된다고 하길래,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일단 저희가 처음에 그러니까 연구를 진행했을 때 1시간 단위로 설정을 해서 시퀀스를 연구를 좀 진행했을 때 정확도가 너무 안 좋게 나왔습니다. 한 80%도 채 안 되게 나오고 있었는데 그거를 아, 72시간으로 좀 2일치로 좀 묶어서 저희가 실험을 했을 때 거의 90에 가깝게 매우 올라가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보고 변화성이 어느 정도 보여야지 네, 이거를 모델이 특성을 파악을 하는데 용이하구나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떠한 타임 스케줄이 길어야지 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네, 결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뭐 언제까지 질문할 수 있는 거죠? 35분까지 질문해 아, 주시면 네. 됩니다. 저도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근데 스텝 1에서 촬영한 결과를 스텝 2로 보내는 거잖아요. 컨디셔널 VA로 보내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뭐 제가 역시 저도 못 본 걸 수도 있지만, 뭐 어떻게 들어간 건지, 그리고 아웃풋은 VA를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 같은데, 며칠 뒤에 데이터를 생성한 건지, 예측이라면, 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네. 일단 1번, 스텝 1이 어떻게 스텝 2로 넘어가는지,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VA는 이미지를 생성했다면 며칠 뒤에 결과를 생성한 건지가 궁금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아직까지는 실험적인 게 좀 많아서 말씀해 주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었던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제 PPT에도 보시면 그게 설명이 안 돼 있는 이유가 저희가 그 스텝까지 못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는 일단은 그냥 메타 데이터로 넣어서 실험을 진행했고요. 이게 어느 정도 결과치가 나와야지 그 다음에 컨디셔널 인풋에 저희가 예를 들면 지금처럼 CV 백본처럼 또 다시 만들어서 인풋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아직 그까지는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CV에 오류성이 너무 많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준주도 학습이다 보니까 저희가 모르는 파트에 대한 오류들이 조금씩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조금 확인해야 되는 시간적인 딜레이가 있어서 아직 그까지 못했고, 그리고 두 번째가 두 번째가 뭐였죠? 죄송합니다. 모델이 몇 일 후를 예측하고 네네. 만들어내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이라고는 얘기했지만 아직도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오버피팅으로 저희가 실험한다고 아까 제일 처음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측 이전에 이제 예전 데이터를 넣어서 얼만큼 이 똑같이 나오는지가 먼저 실험적으로 나와줘야지 100%라는 결과치를 만들어줘야지 나머지 테스트 데이터, 아예 외부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 아이가 뭔가를 뱉어낼 수 있다고 판단한 가설로서
실험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간적인 자원하고 인력적인 자원이 조금 부족해서 좀 많이 보여드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 여기까지입니다.